그래서 우리는 공통수학 2를 할 거고요. 1단원 이름이 뭐게요? 도형의 방정. 네, 도형입니다. 도형의 방정식, 도형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수학 공부를 하시면서 느꼈겠지만 5만 가지 도형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방금도 봤죠? 네. 지수함수 그래프. 그쵸? 곡선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뭐 1차 함수, 직선이죠.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원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지금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겁니다. 가장 배경은 지금 여러분들 공통수학 2 첫 번째 단원이죠. 도형의 방정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면 별 내용 아닐 거고 다 아는 내용일 거야. 일단 첫 번째, 도형을 다루실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 중에 하나는 그래프 또는 그림을 그리세요. 문제에서 정육면 재야 하면 그리세요. 원 뿌리야 라고 하면 좀 그려보세요. 아, 그려서 좀 봐라, 눈으로. 선생님, 문제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땡큐 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좌표평면 혹은 그림을 보시면서 문제에서 준 각종 조건이나 성질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A, B의 길이가 같아요. 뭐 A와 점 B가 누구의 대칭이에요. A에서 B까지의 길이와 C에서 D까지의 길이가 같아요. 직선 AB와 직선 CD는 서로 수직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보이면 그걸 전부 다 뭐에? 그림이나 그래프에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림과 그림을 보시면서 문제에서 준 모든 조건들이 다 해석이 되게끔 세팅해주고 그림에 집중해서 문제를 풉니다. 당연한 겁니다. 도형 문제니까요. 됐죠? 이거는 함수 그래프도 마찬가지. 그릴 수 있으면 그려주시고 좌표평면 위에 모든 정보를 다 쏟아낸 다음 거기서 봅니다. 자, 그때 보조선을 긋는 짓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으셔야 됩니다. 보조선 어떻게 긋습니까? 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건 이런 거죠. X축에 평행하도록, Y축에 평행하도록. 보조선 긋는 짓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A라는 점이 뿅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냅두지 않아요. 뭐예요? Y축에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어서 X축과 수선으로 만날 수 있게 세팅하고 X축과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어서 Y축과 수직으로 만날 수 있게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정보들을 더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림이나 그래프를 그리고서 보조선을 적극 활용해서 관계들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이나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문제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좀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상황들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이 두 점으로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됩니다. 첫 번째 상황,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기. 두 번째 상황이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세우기. 거의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점이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x1, y1, x2, y2라는 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루트 x끼리 뺀 거 제곱해 주시고요. y끼리 뺀 거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워주시면 됩니다. 됐죠? 별거 없습니다. 피타고라스의 기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거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근데 여기서 이런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좀 독특하게 3,5하고요. 3,-2가 있습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세요. 위에처럼 공식 써서 x끼리 뺀값 제곱, y끼리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 할 거야? 아닙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죠? 같은 성분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같은 성분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성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행렬에서 쓰는 표현이죠. 일행 일렬의 성분 이렇게. 아, 기억나요? 됐죠? 같은 성분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과감하게 다른 두 개의 값의 차를 얘기하시면 길입니다. 됐나요? 성분이 같을 때는 좀 독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 그림을 그리고 눈으로 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좌표 평면에 3,5라는 점 찍어주시고요. 보조선 긋죠?
3,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찍어주시고요. 보조선 긋죠?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요 길이 말하면 되겠네. 5 마이너스 빼기 2네요. 맞나요? 그래서 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점이 보이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1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차 함수가 아닌 직선들도 우리는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1차 함수로 표현된다면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기울기 어떻게 구할까요? 두 점이 x1, y1, x2, y2라면 기울기는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얘가 기울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한 점을 지나겠죠? x1, y1을 지난다고 해야지 라고 하면 x자리에 x1 대입하는 순간 y 값은 누가 된다? y1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따라올 수 있나요? 괜찮나요? 따라와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럼 선생님, 요렇게 3,5하고 3, 마이너스 2 x값의 성분이 같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x가 몇일 때? 3일 때. 그래서 같은 성분값. x가 3으로 똑같네? x는 3이야.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7,5하고요. 마이너스 1,5. y좌표가 똑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7,5 점 찍어주시고요. 마이너스 1,5 점 찍어서 두 점을 이은 직선이죠. 두 점에 누가 똑같아? y좌표가 똑같네요. y가 몇으로? 5로 똑같죠? y는 5가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말한 x는 3, y는 5. 이런 애들도 역시 마찬가지 다 직선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해서 1차가 아닙니다. 1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까지 포함하려고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함수가 아닙니다. 됐죠?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까지 표현하려고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해서 첫 번째, 두 점이 주어지면 두 점 사이의 거리 혹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꼭 세울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두 점이 주어진 다음에는 이제는 세 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서로 다른 세 점이에요. 그럼 세 점이 주어지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점이 이렇게 찍히고 이렇게 찍히고 이렇게 찍혀서 어머! 세 점을 이으면 뭐가 된다? 삼각형이 되는구나! 인 상황입니다. 됐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점을 보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말할 수 있고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 그려놓고 딴 거 하는 건 아니겠죠? 뭐 할까요? 이 삼각형의 내심, 외심, 혹은 무게중심 같은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 내심, 외심, 무게중심,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만 더 뒤에서 얘기한 다음 다시 또 말해볼게요. 자, 계속 갑니다. 두 번째 상황이죠. 이번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게 세 점을 찍어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한 직선 위에 점 3개를 그냥 찍어주시면 되는 상황. 됐죠? 그러면 세 점을 이었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때 보시는 건 이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을 연결한 직선, 두 점을 연결한 직선,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다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복되는 값들이 보입니다. 뭐예요? 여기에 있는 세 점준, 임의의, 두 점을 이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같음. 왜요? 같은 직선 방정식이니까요.
기울기 똑같을 거고요. XY절편도 말할 것 없이 똑같을 겁니다. 그 중에 기울기만 관찰한 상황이었어. 그리고 두 번째, 임의의 한 점은 나머지 두 점의 내분 혹은 외분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점은요, 나머지 두 점의 몇 대 몇 내분점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 요 끝에 있는 다음 점은요, 이 두 점의 몇 대 몇 외분점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외분점을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맞나요?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분점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하나의 점은 나머지 점의 내분점과 같구나 라고 얘기하시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상황은 크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와 만들어지지 않을 때 정도로 구별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점이 2개 주어지고 3개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 상황은요. 한 점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 직선이 주어집니다. 한 점과 한 직선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점이 하나 있고요.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관찰합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관찰합니다. 다시요. 여기 점이 하나 있고요. 직선이라는 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혀서 만들어낸 선이죠. 그럼 이때 여기는 요 점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고요. 여기는 요 점하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들 중에 가장 짧은 최단거리, 걔를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해요. 그림으로는 어떻게 그려지냐? 한 점에서 직선까지 수선을 긋고요. 그 수선의 발에서부터의 거리를 재시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이때 점의 좌표를요. x1, y1, 직선을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설정하시면 이때 거리는 외우셔야 되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그리고 c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설명 필요해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아는 내용들? 찍먹중? 괜찮아요? 자, 그럼 계속 갑니다. 그럼 아까 세 점이 주어져서 삼각형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밑변을 설정해 주시고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나머지 한 점하고의 거리를 재주시면 그게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이 그려졌을 때 높이, 밑변 다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그 다음 상황입니다. 이번엔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자, 직선 2개가 주어지는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뿅, 뿅, 한 점에서 만날 때. 뿅, 뿅, 평행할 때. 그 다음 어떤 상황일까요? 일치할 때. 그리고 마지막이죠. 스페셜한 상황입니다. 직교할 때가 됩니다. 자, 두 직선이 나왔을 때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딱 요걸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울기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 말은 무슨 뜻? 기울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만날 거예요. 두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한다는 얘기는 기울기만 같은 겁니다. 됐나요? 기울기만 같고요. x절편, y절편 다 다릅니다. 평행하다는 얘기는요. 기울기도 같은 겁니다. x절편, y절편도 같고요. 기울기도 같은 거야. 그래서 같은 직선입니다. 마지막, 직교하는 상황이죠. 기울기의 곱이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선 둘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울기를 관찰하며 이 두 직선이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혹은 좀 스페셜하게 직교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넘어가서 두 직선이 아닌 세 직선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직선 3개가 주어졌을 때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 직선을 쭉 그려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요렇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요. 직선 3개를 긋고 삼각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임의의 두 직선의 교점, 임의의 두 직선의 교점, 임의의 두 직선의 교점들을 각각 구해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너는 세 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때 삼각형의 넓이 혹은 뒤에서 말할 내심, 삼각형의 외심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뿅, 두 직선이 평행하고 나머지가 지멋대로 갔을 때, 혹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때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 당연히요.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해도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2개 이상의 직선이 평행하거나 세 직선의 교점이 한 점일 때, 그때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관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삼각형에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했습니다.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요, 별거 없습니다. 둘이 뭐 하면 돼요? 연립하시고요. 연립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주시면 그게 교점의 좌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을 보시면서 아, 이 방정식은 두 함수의 위치관계였구나. 두 그래프의 위치관계를 얘기하고 있었구나. 라고 인지해 주시는 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공통수학 1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세 직선이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를 안 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삼각형이 그려졌을 때 내심과 외심은 과연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삼각형의 내심입니다. 잠깐만. 여기는 화면이 안 들어오는데? 일단 여기까지. 점 구하는 공식 뭐예요? 라고 하면 자, A점이 있습니다. x1, y1. 점 B가 있습니다. x2, y2. 이때 여러분들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저기 원스타 수학 하시면 쇼츠에 내분점과 외분점 구하는 공식을 쇼츠로 만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똥 쌀 때 한번 쓱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M 플러스 N분의 X좌표부터 이렇게 크로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B하고 M 이렇게 곱하고 A하고 N 이렇게 곱한다고 보시면 돼. 안에 꺾끼리 밖에 꺾끼리. 그래서 둘이 곱하면 MX2 더하기 NX1 X좌표예요. 그 다음 Y좌표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이 돼요. 그래서 이게 내분점 구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증명 과정도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비율 관계로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 배웠던 공식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점이 있습니다. x1, y1. 직선이 있습니다. ax 타임. 직선 얘기했는데 x2, y2 하는 새끼 누구예요? 기본이 안 돼 있죠?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점하고 도형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점은요, 몇 컴마 몇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도형은요, 항상 등으로 표현됩니다. 등으로 표현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등호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직선을 말하는데 몇 컴마 몇 이러면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보면서 이게 도형인지 점인지 헷갈리면 그것도 좀 애매해요. 모든 도형은 등으로 표현됩니다. 인지해 주시고요. 자, 갑니다. 자,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직선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수선을 내려서 만나는 이 수선의 발, 요 점까지의 거리가 필요한 상황이야. 자, 이 점의 좌표가 누군지 알면 좋겠지만 모르는 상황이네요. 맞나요? 그럼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거리는요, x끼리 뺀값 제곱해 주시고 y끼리 뺀값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운 값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x2가 누군지 y2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
그러면 문제를 크게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점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자연스럽게 x자리에 x2를 y자리에 y2를 대입해서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가 0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괜찮을까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 수선을 그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 그린 이 파란 선과 문제에서 원래 제시했던 다음 직선은 서로 무슨 관계? 그럼 수직인 관계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다음 값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는 x2, y2가 누군지 모르니까 얘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일 거야. 대입하면 등호 성립할 거야 라는 사실을 하나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꼭 보조선을 긋고 네가 어디 관찰하는지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야. 괜찮을까? 갑니다. 그러면 파란 이 선의 기울기는 뭐 새끼야 왜? 기울기는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이 되겠죠.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얘가 다음 파란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해준 직선의 기울기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말할 수 있겠죠?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울기를 말할 땐 항상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죠. y는 몇 x 더하기 몇에서 x 앞에 개수가 기울기예요. 그래서 y는 꼴로 바꿔서 1차함수 형태로 쓴 다음 얘기하셔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마이너스 b분의 a를 곱한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 갈게요. 여기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로 바꿔줄 거고요.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양변에 여러분들은 x2 빼기 x1을 곱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y2 마이너스 y1 여기에 b분의 a를 곱한 값이 x2 빼기 x1이랑 같습니다. 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더 양변에 여러분들이 a도 나눌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 b분의 y2 빼기 y1 얘는요. a분의 x2 빼기 x1이라고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두 값이 같은 겁니다. 몇으로 같을까요? 나도 몰라요. 그래서 얘를 k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y2 빼기 y1을요 bk, x2 빼기 x1을요 ak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시요. 두 값이 같은데 누군지 모르니까 k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난 지금부터 y2 빼기 y1을 bk로, x2 빼기 x1을 ak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정리해서 오른쪽에다 써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거리는요. 대입합니다. a제곱 k제곱 a제곱 k제곱 b제곱 k제곱이 될 거고요. 자, 루트 안에 k제곱이 공통인수로 있지요. 묶어서 앞으로 보내버리면 절대값 k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왜 절대값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과정이 또 있죠. 절대값 x는요. 루트 x의 제곱과 같은 값입니다. 왜? x가 양수면 그냥 쓰지만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꿀 거거든. 여기서 말한 k는요.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서 k라고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린 절대값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계속 가서 우리는 거리는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만 알면 돼? k가 누군지만 알면 되겠죠? k가 누군지만 알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안 쓴 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죠. x2와 y2를 대입해서 만든 등식을 안 쓴 게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양변에 b를 어딨어? 미안해요. 이 밑에 식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요 밑에 식을 한 번 더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2는요. bk에다가 y1을 더한 값이고요. x2는요. ak에다가 x1을 더한 값입니다. 그럼 얘를 여기 있는 등식에 대입해 주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 ak 플러스 x1, b, bk 플러스 y1 더하기 c는 0이 될 거고요. 전개해 주세요. a제곱 k, ax1, b제곱 k, by1 더하기 c는 0이 될 겁니다. 다시 우리의 목표는요. k 값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럼 여기 k가 있는 값 두 값만 남기고요. 나머지는 우변으로 보내버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k는 마이너스 ax1 by1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고요. k는요. 마이너스 ax1 by1 더하기 c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눈 값이구나. 됐지요? 자, 대입해서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마무리할 겁니다. 자,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x1 by1 플러스 c, 그 다음 여기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는 상황. 자, 다시요. 우린 앞에 절대값을 씌울 겁니다. k에다가 절대값을 씌울 겁니다. 어차피 절대값 마이너스 3이나 그냥 절대값 3이나 같은 건 확인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제곱을 더했습니다. 0보다 어때요? 커야 되겠네요. 그럼 0보다 큰 양수니까 그냥 써도 상관없겠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분자에만 절대값을 씌워놓으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분 하나 때려주시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네요. 됐죠? 뭐 얘기하려고 했지? 그리고 잠깐만, 내가 이거 왜 지었지? 네 분. 아니 네 분이래. 아, 네 분? 아, 네 분 했는데. 네 아, 내심 외심. 네 분이래. 아, 내심 외심. 아, 내심 외심. 해. 아니 궁금해요. 아, 제일 재밌어, 증명하는 게. 자. 아이고. 오이샤.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밖에서 접하는 원을 그렸음. 이 원은 무슨 원? 삼각형 밖에서 접하는 원, 외 접하는 원, 외접원. 됐죠? 이 삼각형 입장에서 외접원. 됐나요? 삼각형 밖에서 접하는 원이 있으면 이때 이 원의 중심이 있겠죠?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 외심. 됐죠? 외심. 괜찮을까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이런 거 있어. 자, 요 꼭지점하고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함. 원의 중심 이렇게 연결함. 이때 여러분들 여기가 호일 때 중심각, 호일 때 원주각 보여요? 몇 대 몇? 네.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2세타. 이런 거 보이시죠? 네. 괜찮을까요? 네. 자, 하나 더. 여기서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그럼 봐봐. 요 길이 반지름, 요 길이 반지름, 요 길이 반지름 맞아요? 네. 반지름 맞아요? 그럼 이등변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외심이라고 했을 때 중심각 원주각이니까 2배구나 이런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하나 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밑변에 수선을 그을게요. 1대1 맞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밑변에 수선을 그을게요. 1대1 맞죠? 마찬가지 밑변에 수선을 그을게요. 몇 대 몇? 1대 이거 뭐라고 써야 되지? 1대1 괜찮나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삼각형이 있어. 너희 삼각형에 외심을 찍어줘 라고 하면
삼각형 입장에서 외심을 찍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변의 수직 이등분선. 됐죠? 나머지 변의 수직 이등분선. 됐습니까? 나머지 변에도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얘네가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요. 이게 누구다? 외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직각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어디 있어요? 빗변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맞나요? 왜요? 이거 수직 이등분선. 얘 수직 이등분선. 아이고, 맞나요? 그게 여기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도 말하죠. 여기다 외접하는 원을 띵 그린 다음에 여기가 호일 때 원주각이 90도니까 중심각은 180도잖아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자, 일단 첫 번째 외심을 그리는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외심 어떻게 잡아요? 삼각형에서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 의 교점입니다. 그게 외심. 됐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끝. 자, 두 번째. 내심입니다. 자, 내심. 삼각형이 있고요. 원이 있고요. 이 원 안에 접하는 삼각형 뭐라는 거. 아무튼 이거. 됐죠? 요거 뭐라고 말해야 돼? 고마워요. 그거. 자, 원이 삼각형 내부에서 접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원을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 됐죠?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내심. 그래서 내심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외심은 O라고 쓰고요. 내심은 I로 써요. 그 O는 outside고 I는 inside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심의 좌표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봐봐. 이거는 많이 알고 있을 거야. 여기서 삼각형의 한 점까지, 꼭지점까지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 다음 다시 여기 접하죠. 접하는 점까지 긋습니다. 수직. 접하겠죠? 접하는 점까지 긋습니다. 수직. 됐나요? 두 삼각형 무슨 관계? 합동. 그러니까 뭐야? 요각이랑 요각이 똑같아. 맞나요? 그 다음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슷한 문제 풀어본 게 원 하나 띡 그려놓고 여기다가 막 이런 5만 가지 막 이런 것들 막 그려놓죠. 이런 거. 막 이런 거 그려놔갖고 막 자, 요 길이가 x고 나머지 길이 막 준 다음 여기 몇이니 막 이런 거 물어봤죠? 돌리고 돌렸을 겁니다. 맞아요. 이성질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그럼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이 내심의 좌표는 어떻게 찍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삼각형 입장에서 갑니다. 한 내각이 보일 거야. 맞아? 이 한 내각을 2등분하는 선을 긋습니다. 됐나요? 마찬가지 다른 내각이 또 있을 거야. 얘를 2등분하는 선을 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한 내각을 뭐하는 2등분하는 선을 그으면 만나는 교점이 하나 생깁니다. 얘가 내심이에요. 그래서 내심은요. 내각의 2등분선 교점을 구하시면 그게 내심의 좌표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잠깐만, 지금 너무 과흥분 상태인 것 같아. 조금 진정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 무게중심. 무게중심.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건 다 얘기해요. 자, 무게중심이 있음. 어디에 위치할까? 라고 하면 이거 얘기하셔야 돼. 한 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중선을 긋습니다. 됐어요? 중선을 긋습니다. 다시요. 한 각에서 마주보는 편에 중선을 긋습니다. 무슨 선이요? 중선. 뭐냐면 이 변을 2등분해 주는 선. 그래서 이 두 점의 중점에 그은 선, 중선을 긋습니다. 마찬가지 나머지 꼭지점에서도요. 마주보는 편에 중선을 긋습니다. 여기서도요. 중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 점을 우리 뭐라고 한다?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몇 대 몇? 2대 1. 알고 계시죠? 요건 괜찮죠? 2대 1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하죠? 여기를 x1, 여기를 y1, 여기를 x2, y2, 여기를 x3, y3이라고 했을 때 무게중심좌표를 말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말하면 돼요? x값 다 더해서 3 나누고요. y값 다 더해서 3 나눕니다. 평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무게중심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가만히 서 있어요. 무게중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요 넓이가 다 똑같아요. 아 그래서 2대1 나온 거잖아요. 도와줘요. 됐어요? 아 그래서 2대1 나온 거잖아. 그래서 무게중심을 얘기하면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그거를 좌표로 얘기하면 평균 얘기하시면 되겠죠.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삼각형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사각형도 좀 얘기해 봐야 되겠죠. 사각형으로 갑니다. 일단 그냥 사각형이 막 있습니다. 요런 애요. 됐죠? 우리한테는 딱히 의미가 없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만 의미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지금은 찾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사각형이 있는데 이 중에 좀 독특한 애가 있습니다. 어떤 애? 자, 사다리꼴. 사다리꼴. 뭐가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두 쌍이 평행하죠. 아, 두 변이 평행. 왜, 씨. 말 잘못할 수도 있지. 두 변이 평행합니다. 됐죠? 두 변이 평행하는 사각형을 우리는 사다리꼴. 두 변이 평행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더 얘기합니다.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뭐가 평행사변형이에요? 네, 이거죠. 두 쌍이 평행하죠. 그래서 여기 한 쌍이 평행하고요. 나머지 한 쌍도 평행하는 사이입니다. 얘를 평행사변형. 됐죠? 그 다음 있습니다. 두 쌍이 모두 평행하는데요. 네 변의 길이도 모두 같아요. 우리 뭐라고 부르죠? 마름모라고 합니다. 됐죠? 두 쌍이 평행하는데요.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습니다.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름모이자 직사각형을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사각형들이 다 있습니다. 이 중에 독특하게 한 쌍만 평행하는 사다리꼴이 있고요. 그 한 쌍 평행하는 애들 중에도 독특하게 나머지도 평행하는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그 중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마름모, 그 중에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직사각형, 그리고 마름모이자 직사각형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름을 보시면 어떻게 생겼는지가 바로 보여요. 됐나요? 혹시 마름모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어요?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처럼 생긴 꼴이야. 평행 사변이야. 네 변이 평행하는 거야. 됐죠? 마름모는요? 마름 모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름인 모양인 거야. 이 마름이 뭐냐면, 이것도 너네 모르는구나. 그 식물 이름 중에 마름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예? 진짜요? 네. 그 식물 잎사귀처럼 생겼다 해서 마름 뭐예요? 네이버에 쳐봐.
뭐 핸드폰 없지? 아유, 핸드폰도 없는 놈들. 네. 나중에 쳐보세요. 마름모가 왜 마름모냐면 마름이라는 잎사귀 모양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마름모예요. 그래서 사각형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 얘기에서 네가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얘입니다. 평행사변형들. 평행사변형의 성질. 땅원 다 까먹어도 돼, 괜찮아. 선생님,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웃하는 두 대각의 합은 180도예요. 괜찮아, 그런 거 몰라도 돼. 딱 이거만 하시면 돼. 평행사변형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야기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합니다. 대각선을 띵 그어주시면 서로를 이등분합니다. 요거 가져가시면 돼. 그럼 이거 말고 혹시 마름모로 주어졌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평행사변형 성질은 갖고 가야 됩니다. 그 중에 마름모니까. 그럼 여기에 추가되는 게 뭐다? 네, 수직으로 이등분합니다.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으로 이등분합니다. 라는 표현 정도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는 딱히 여러분들이 볼 만한 건 없을 겁니다. 교재에서도 그리고 고1 과정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원래 이렇게 길게 얘기하려던 건 아니거든요. 이제 저 찍먹하고서 30분 이제 공동수업 원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하나만 빨리 할게요. 아, 이게 시간이 애매해. 10분만 딱 더 있으면 좋은데. 아, 오늘 늦게 끝나도 국어 어차피 안 가는구나. 가요. 1시간 뒤에 가잖아요. 아이고. 아 이걸 또 어떻게? 아이고 어쩌나. 아, 얘기 안 한 게 있어서 그래. 이거 얘기해야 돼. 원. 원망이라고. 원. 점하고 직선 얘기 신나게 했는데 우리가 원 얘기는 안 했단 말이야. 원이 포인트거든. 원이 뭐예요? 중심으로부터 네, 동그란 거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부끄러워요. 네. 원이 뭡니까? 하나의 점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한 정점으로부터 한정점. 같은 거리 떨어진 거리. 점들의 모임. 점들의 모임. 집합이죠, 집합. 점들의 집합이죠. 됐나요? 이게 원입니다. 이때 이 한 점이죠. 이게 정점이 정해진, 정지된 점이란 뜻이야. 고정된 점이란 뜻이야. 이 점이 원의 뭐가 되고? 중심. 중심이 되고요. 또 원의 중심을 말했는데 막 원점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죽일 거야. 0,0이야. 원의 중심. 또 원점이라는 새끼들이 있어요. 안 돼. 중점 얘기하는 놈들이 있어. 1대1 내분점이 중점이야. 원의 중심입니다. 됐죠? 이름이 뭐예요? 문제형이요. 근데 재 이러면 돼요? 말하기 귀찮다고. 야, 재! 야, 재 맞자, 재.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됐죠? 원의 중심이고요. 이 같은 거리가 원의 뭐가 돼요? 단지름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원이라는 건 사실 2차식으로 표현된 곡선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조금 더 유식하게 2차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2차 곡선의 종류는 크게 4가지 정도 있어요. 원이 있고요. 타원이 있고요. 포물선이 있고요. 쌍곡선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 3개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하라는 과목을 공부하시면 그때 배웁니다. 기하 선택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배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선생님 저 이과 가는데 기하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무조건 투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과학 선택하셔야죠. 기하는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일단 비인기 과목. 지금 수능에서 3% 정도만 응시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얘가 여러분들 때는 그 상대평가로 바뀌어요. 지금은 절대평가였었거든. 근데 상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등급 나와요. 근데 애들이
너네 3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50명만 듣는데 1등급 5명이야. 무조건 5등 해야 돼. 근데 기아를 듣는다고 덤비는 놈들 중에 수포한 놈들이 오진 않겠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선택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선택하면 공부해야죠. 어쩔 수 없지. 근데 안 할 거면 안 해도 된다. 자, 갑니다. 그럼 원입니다. 첫 번째 상황. 원이 있고요. 한 점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원이 뿅 있습니다. 그리고 점이 하나 뿅 있습니다. 자, 외부에 있다고 볼게요. 이때 네가 보는 건 이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이 점과의 거리를 구해서 최소가 되는 점. 됐죠? 어떻게 찾으면 돼요? 라고 하면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 이어주세요. 그리고 뭐 하면 돼? 반지름만큼 빼주시면 됩니다. 요 길이가 원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과 원 밖에 있는 점 사이 거리의 최소값입니다. 그럼 최대는요. 원의 중심에서 점까지 이어주세요. 반지름만큼 뒤로 가서 요 길이를 재시면 최대값이 됩니다. 딴 거 없죠? 하나 더. 선생님, 저는 굳이 이 점의 좌표가 필요한데요? 라고 한다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고요. 얘를 원의 방정식과 연립해서 교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교점은 몇 개 보여요? 2개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짧았을 때, 최소일 때 점, 나머지 하나는 최대일 때 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해 주시면 되는 상황. 자, 두 번째. 이번엔 원과 한 직선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원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 직선을 일단 외부에다 이렇게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방금 점과 했던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다음 원과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방금 증명했던 과정을 통해서 구해주신 다음 반지름을 빼주시면 그게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최대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반지름만큼 뒤로 가서 최대를 말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얘를 가지고서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원을 줄게요. 아, 이거 교육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긴 한데. 원 2개가 있으면 이런 상황일 거야. 이렇게 외접하는 상황. 됐죠? 아, 외부에 있는 상황. 두 번째, 이렇게 밖에서 외접하는 상황.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내부에서 접하는 상황. 그리고 그냥 내부에 떠돌아다니는 상황.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두 원이 있고요. 두 원의 반지름을 각각 R1, R2라고 설정을 하면요. 두 원이 외부에 있으면 중심 사이의 거리를 관찰했을 때 반지름 둘이 더한 값보다 어떨 때? 큽니다. 그래서 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D가 R1, R2 더한 값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상황입니다. 만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두 원이 접하는 상황이면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쟀을 때 반지름 둘이 더한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둘이 더한 값과 같을 때 이때 외부에서 접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말하기 전에 얘부터 말합니다. 원의 중심이 있고요. 원의 중심이 있을 겁니다. 자,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 반지름을 뺀 값이랑 같겠죠? 그래서 이 거리는요. R1에서 R2를 뺀 값이다. R1이 R2보다 더 클 때 라고 보시면 내부에서 접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요. 얘 반대고 중심 사이 거리는요. 반지름 둘이 더한 값보다는요. 작겠죠. 그래서 이 거리가 반지름 둘이 더한 값보다는 작을 거고요. 마찬가지 반지름 둘이 뺀 값보다는 클 때가 될 겁니다. 됐죠? 같으면 내접하는 상황. 됐을까요? 그래서 반지름 여기에서 반지름 여기를 뺀 값 이거보다는 크게 보일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내부에 있을 때죠.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재면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 반지름 뺀값. 됐죠? 얘보다 더 어떤 상황? 작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뺐을 때 나오는 값이 더 잠깐 뭐지? 여기서 얘를 뺐잖아. 그럼 얘보단 더 크잖아. 그럼 누가 더 큰 거지? 잠깐 D가 더 큰, 잠깐 이 길인데 여기에서 얘를 빼면 요거랑 요거 두 개니까 이거보다 더 큰 거, 얘가 더 큰 거죠? 네, 큰 거네요.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이제 안 해요. 그래서 두 원이 주어졌을 때 이 정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접선 얘기하자. 오케이. 접선 얘기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오케이. 자, 원과 직선이 주어졌을 때 지금처럼 외부에 쓰면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스페셜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언제요? 원이 있고요.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이 주어졌을 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접선. 자, 원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접하는 선이 있으니까 당연히 누가 있을까? 접하는 그 점이 있겠죠. 우린 얘를 접점. 자, 첫 번째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뜩 이어주시면 이 접선과 서로 뭐 할까요? 수직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첫 번째 이거부터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접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과 같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 표현이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직선이 주어졌는데 이 둘이 접한대요 라고 하면 원의 중심,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도록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문제를 풀 건데 여러분들도 독특하게 실제로 식 하나 써서 예를 좀 들어줄게요. 자, 원방 써도 되지? x제곱 더 힘들어 진짜. 중심이 누구예요? 0,0이요. 반지름은요? R인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원 위의 점 x,x1, y1이라는 점이 있어요. 나는 이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긋고 싶고요. 그 접선의 방정식을 말해달라는 게 이 문제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관찰하셔야 돼. 원이 있어요. 중심이 0,0, 반지름이 R인 원. 그 다음 원 위에 있는 이런 점에서 접하는 접선을 뽀로롱 그은 겁니다. 됐죠? 자, 이때 보는 포인트는 요거예요. 원의 중심 0,0이죠? 접하는 점이 있겠지요? 이어보시면 둘은 무슨 관계? 직교. 됐나요? 그러면 자, 이 점의 좌표가 누군지 압니다. x2, y2, x1. 이 새끼야 이제 큰일 났네. 아휴, 끝날 때 다 됐나 보다.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너무 힘들어. 쟤 때문에 그래. 됐죠? 여기까지? 자, 계속 가요. 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접하는 접선 방식 구해줘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말하면 돼. 일단 무조건 얘 지나겠지. x1, y1 지나겠죠. 맞아요? 그 다음 하나 더. 수직인 거 보여요? 직교하겠죠. 그럼 기울기 말할 수 있습니까? 있네요. 왜? 0,0에서 x1, y1까지 그은 다음 직선의 기울기는 x1분의 y1이니까요. 됐을까요? 그러면 직교하는 다음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일 겁니다. 됐죠? 그럼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을 아니까 우린 접선 방정식 마이너스 y1분의 x1 x에다가 x1 넣으면 y 값은 y1 나와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요. 얘 기울기 몇이죠? x1분의 y1이요. 0,0에서 이 점까지의 기울기입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상황.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요. 우리가 양변에 y1을 곱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 곱하기 y1이죠. 얘는요. 마이너스 x1에 x 빼기 x1 더하기 y1의 제곱이 되고요. 전개한 다음에 왼쪽으로 넘길 겁니다. x1, x, y1, y는 전개하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얘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얘 몇이에요? r 제곱이 되죠. 이유는요. 원 위에 있는 점 x1, y1이었죠. 대입하면 누군데요? r 제곱입니다. 그래서 결론 다음 원 위에 있는 점 x1, y1에서 그은 접선 방정식 말해줄래? 라고 하면 x1, x, y1, y는 r제곱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상황이야. 괜찮을까요? 자, 구조로 보세요. x가 제곱이죠? x 2번 곱한 겁니다. y가 제곱이죠? y 2번 곱한 겁니다.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의 접선을 말해줘 라고 하면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은 공식화합니다. 이거는 나머지 2차 곡선에서의 접선을 배울 때도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원을 나중에 배우시고 타원에 접하는 접선을 말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 라고 하면 똑같이 하나씩 넣어서 얘기해 주시면 그게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도록 설정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좀 독특하게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고 하면 하나씩 대입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원 얘기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잠시만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솔직히 말해서 설마 하나 더 나가고 싶으시고 30분 더 사실 원은 얘기할 계획이 없었거든. 원까지 있을게요. 근데 원을 얘기할 계획이 없었는데 시간이 애매해갖고 그냥 얘기한 거야. 네.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선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싶었단 말이지 원래. 코스율이라고 이거 찍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뒤에 얘기를 할 때 약간 조금 정리가 안 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안 돼. 하나 더 얘기해 줘. 마지막으로 점과 도형을 구별해서 이 둘의 평행 이동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거죠? 계속 나오고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대요 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점입니다. P, Q 라는 점이 있습니다. 좌표평면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를 P, 여기를 Q 해서 P, Q라는 점이 여기 콩 찍혀 있음. 내가 이 점을 X축의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X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3만큼, Y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해 볼게요. 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뭐로 바뀔까요? P 플러스 3, Q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행 이동하라고 했을 때 X좌표가 원래 P였는데 얼만큼? 3만큼 이동하라고 했네. 그럼 이동된 양을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Y좌표가 Q였는데 Y축으로 2만큼 이동하라고 했네. Y에다 이동된 양만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동하라고 한 그 값만큼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점의 평행 이동을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상식적이죠? 됐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도형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점하고 도형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까 어떤 친구가 이상한 얘기해서 잠깐 말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드리면 점은요 몇 컴마 몇으로 표현돼요. 도형은요 등호로 표현됩니다. 그럼 네가 등호로 쓸 수 있는 모든 건 다 도형이에요. 예를 들어 2x-3y는 0이요. 도형입니다. 직선이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요. 도형입니다. 원이죠. 맞나요? 그럼 내가 5만 가지 다 만들어도 됩니까? 라고 하면 네, 다 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등으로 써져 있는 건 다 도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직선 1차죠. 포물선 2차 함수입니다. 혹은 원을 다룰 수 있겠네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도형을 평행 이동할 겁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중심이 0,0의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리고 나서 이 원을 평행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그렸네? 됐죠? 자, 내가 이 원을요 이동하겠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내가 이 원을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원의 반지름이 바뀌지는 않겠죠? 그러면 우린 순수하게 이 원의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원의 방정식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심은 점이에요, 도형이에요? 점입니다. 그럼 중심좌표 누구? 0,0이라는 이 점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겠죠? 점을 이동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어디로 갈까요? 3, 마이너스 1로 갈 겁니다. 반지름은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을 말해주면 x-3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4가 되겠죠? 이게 다음 원을 x축과 y축의 방향으로 각각 평행이동시킨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 말해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더니 x 대신에 x 빼기 3을 넣습니다. 부호 반대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세요 라고 했더니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대입하는 과정이 보여요. 그래서 나는 얘를 비상식이라고 하고요. 얘는 모든 도형에서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시 x 대신 x 마이너스 p, y 대신 y 마이너스 q를 대입해 주시면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을 얘기하실 땐 점과 도형을 구별해서 얘기해 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점이 아니면 다 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만 힘내. 대칭 이동 얘기도 해봐야 되겠다. 아이쿠. 하시죠. 잠깐만. 오늘 또 3시간 첫날이니까 이 정도는 또 좀 여유 있게 끝내도 될까? 괜찮을까요? 네. 미안합니다. 지금 원부터는 사실 계획이 없었던 얘기랑 네, 기억나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차분하게 들어주시고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여러분들 도형의 방정식에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다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보시고 한번 찍먹해 봤으니까요. 다음 수업 때는 요거 공통수학 2 진도 쭉 뺄 거고요. 자, 공통수학 1을 오늘 못 봤습니다. 네, 애매해서 괜히 건드렸다가 탈날 것 같아서 안 봤는데 공통수학 1은 다음 수업 때 다시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요거 갖고 오시면 돼요.